자, 이번에는 제10강인데요.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우선 도형의 합동이라는 개념을 먼저 정확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의 내용을 보죠. 도형의 합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도형을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고 다른 도형에 완전히 포개할 수 있을 때 이 두 도형을 서로 합동이라 한다. 그러니까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삼각형 ABC와 DEF가 서로 합동일 때 기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등호랑 비슷한데 3개죠. 등호는 2개인데 요 합동 표시입니다. 자,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하나를 옮겨서 다른 하나의 위에다가 놓으면 마치 꼭 하나처럼 이렇게 딱 겹쳐지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합동인 두 도형에서 서로 포개어지는 꼭지점과 꼭지점, 변과 변, 각과 각은 서로 대응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보면 모양이 똑같은데 그 똑같은 모양을 결정짓는 각, 예를 들어서 요 각하고 요 각이 서로 같은 거죠. 대응하는, 말하자면 각이 됩니다. 요 변과 요 변이 또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의 길이도 다 똑같고 서로 대응하는 변 길이는 모든 대응각 길이도 다 똑같아야지 사실은 합동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면 대응점끼리 같은 순서로 합동인 도형 두 개를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A, B, C라고 쓰고 이건 뭐 F, E, D 이렇게 쓰면 안 되고 D, E, F. 왜냐면 A가 D랑 대응하고 B가 E, C가 F랑 대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합동인 두 도형의 넓이는 항상 같지만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고 해서 항상 합동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합동이면 당연히 넓이가 같습니다. 넓이 같다. 왜냐면 모양 자체가 똑같으니까, 모양 크기 같으니까. 하지만 넓이가 같다고 해서 과연 합동이 되느냐? 넓이는 같지만 모양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맞지만 얘이면 얘이다 이런 건 이제 틀리죠. 자, 합동이라는 것은 포개어졌을 때 같아지는 것을 말한다. 대응 각의 크기가 같고 대응 변의 길이도 다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뭐 별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동인 도형의 성질은 어떻게 될까?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면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개념, 그렇지만 별로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완전히 똑같이 생긴 거죠.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거, 그걸 합동이라고 한다.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가 서로 합동이랍니다. 다음을 구해라. AB의 길이를 구해라. 자, 두 도형이 합동이니까 대응변이 있겠죠. AB에 대응하는 변은 바로 EF일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모양 보고 아는 거죠. 모양 보고. 그래서 요 길이는 요 길이랑 같겠죠. 그래서 요거는 6cm다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각 D의 크기는 얼마냐? 각 D는 이제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응하는 각은 얘죠. H. 그럼 H의 크기가 75도니까 D도 75도일 겁니다. 각 E의 크기는 얼마냐? 요 각이죠? 요 각은 A하고 대응하는 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65도가 된다. 만약 이 그림을 뭐 뒤집어 놓거나 이렇게 회전시켜 놓거나 하더라도 우리가 대응하는 변과 그 다음에 꼭지점, 각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2번으로 가죠. 확인 2번은 OX 문제입니다. 모양이 같은 두 도형은 합동이다. 모양이 같다고 해서 합동은 아닙니다. 모양이 같지만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이라는 게 있죠. 삼각형 중에. 자, 두 개 같은 모양이에요. 세 변의 길이가 다 같고 말하자면 세 각의 크기도 다 60도씩인 그런 삼각형, 이거 정삼각형이라고 하는데 그 정삼각형이 크기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같다고 해서 우리가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자, 두 도형 PQ가 합동이면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건 뭐 우리가 바로 위에서 얘기한 거고요. 합동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 이것도 역시 옳은 얘기죠. 넓이가 같으면 합동이다. 이건 틀리다고 했습니다. 자, 쉽죠?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로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다음 개념으로 가죠. 자, 개념 2번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걸 했죠. 그거랑 똑같아요. 뭡니까? SSS, SAS, ASA입니다. 여러분, 삼각형이 한 종류로 결정이 되면 만약에 그러한 똑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또 다른 삼각형이 있다 그러면 그 두 삼각형은
같은 종류일 수밖에 없죠. 같은 모양과 크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과 합동 조건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뒤에 합동이라는 말만 붙입니다. SSS 합동은 세 변의 길이가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아까 같을 때. 그 다음에 SAS는 두 변이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얘도 한 종류 얘도 한 종류로 결정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같은 종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ASA는 뭐겠습니까? 한 변이 대응하는 변이 같고 양 끝각이 같을 때 서로 이럴 때 ASA 합동이라고 합니다. 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 어떤 그 합동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도 구분이 잘 되셔야 돼요. 요거 앞에서 다 얘기한 거죠. S는 변을 얘기하고 A는 각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우리가 초등 때 이미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밑에 있는 확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확인 3번인데요. 오른쪽 그림의 두 삼각형 ABC, DE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서로 합동이면 O 아니면 X. 자, 두 개의 삼각형이 있어 언뜻 봐서는 뭐 모양이 똑같아 보이는데요. 모양과 크기가 AB하고 DE하고 같고 BC하고 EF 같고 CA하고 FD 같다. 대응하는 세 변이 각각 다 같은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이것은 SSS 합동 조건에 의해서 합동이 됩니다. 자, 2번 어떤가요? AB하고 DE하고 같고 BC하고 EF하고 같으며 C하고 F가 같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 그랬죠? 이건 뭡니까? SAS인 것 같지만 사실은 끼인 각이 아니라서 다른 모양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 앞 단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AB하고 DE가 같고 그 다음에 각 A, 각 D가 같고 각 B하고 각 E가 같다. 근데 두 개의 각이 같다는 걸 알려주면 이 각 C와 F가 같다는 걸 알려준 것과도 같으니까 결국 AB, DE 이거와 양 끝각이 같다는 걸 다 알려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ASA 합동이 되겠죠. 됩니까? 자, 네 번째 뭐예요?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건데 세 각이 같다고 해서 우리가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모양은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크기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틀립니다. 되시죠? 네. 자, 다음 문제로 가죠. 자, 다음 그림의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 기호 예를 사용하여 합동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조건을 말해라. 지금 보니까 뭐 각은 하나도 주어진 게 없고요. SSS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얘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그럼 뭐 삼각형 ABC 그 다음에 DEF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됩니다. 이렇게 세 줄을 치면 되겠죠. 합동 조건은 SSS. 자, 얘 같은 경우는 뭘까요? 얘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나타내면 되겠죠. 근데 주의할 게 좀 있네요. ABC, 삼각형 ABC하고 DEF가 아니라 DFE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대응하는 게 지금 뭐야? B하고 F하고 대응하죠. 그래서 삼각형 ABC라고 쓰되 삼각형 A랑 대응하는 건 D지만 B랑 대응하는 게 E가 아니고 F입니다. 그래서 DFE C하고 E하고 대응하는 거죠. 요거 나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꼭 이 문자가 우리 편한 대로 딱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합동 조건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SAS죠.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 이렇게 됩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자, 이제 유형 문제로 연습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유형 1번이죠. 합동인 도형의 성질인데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이다. 얘를 갖다 이렇게 좀 뉘어서 맞춰보면은 D와 A가 대응하고 E와 B가 대응하고 F하고 C가 대응한다는 거 알겠죠? 그렇다면 이 10이라는 거 BC에 대응하는 건 F이니까 얘가 1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 제일 짧은 변에 대응하죠? 5죠? 이렇게 됩니다. 요 60도다? 그럼 얘가 60도겠지. 두 개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각이나 변을 먼저 이렇게 적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뭡니까? 변 EF의 길이와 각 F의 크기예요. 얘가 90도, 얘가 60도면 얘는 30도 아닙니까?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바로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요 각의 크기가 되겠네요. 10과 30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에 있네요. 되시죠? 유제해보고 2번으로 갑시다. 자, 유형 2번은 합동인 삼각형 찾기입니다. 이거랑 합동인 거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거 지금 합동 조건 중에서 뭡니까? 각 두 개 주어지고 변 있는 거니까 변과 양 끝각. 그래서 ASA라고 봐야죠.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얘 사실은 이제 이게 70도라는 거는 요 두 개 합쳐서 110도라는 얘기니까 요 각도 사실 알려준 거죠. 65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65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65도, 45도, 70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5번 같은 경우는 각은 딱 맞는데 이거는 뭐야? 좀 변의 길이가 하나도 주어진 게 없죠. 사실 요 변이 7이라고 딱 주어지면 이게 이제 합동인 건데 그걸 갖고 알 수가 없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각을 하나도 안 주고 변만 줬는데 이거의 변의 길이를 우리가 지금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런 합동이라는 그 근거를 얻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타깝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알려준 건 변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나머지 두 변 모르는데 지금 이 변이 이제 5라고 딱 해줬는데 이게 처음에 5로 나왔을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70도가 지금 요 45도 70도 그 사이의 변 7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연히 얘가 7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보장 못해요. 그죠? 요거 60도 65도인 건 알겠는데 45도 65도 사이에 있는 게 7인지는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 근데 2번 같은 경우 봅시다. 얘는 이게 45도 65도였으면 얘는 무조건 70도가 되겠죠. 그러면 70도 45도 사이에 7 있는 거 딱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ASA 합동.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좀 꼼꼼하게 따져 주셔야 됩니다. 되시죠? 자, 유제해보고 3번으로 갑시다. 자, 유형 3번은 아래 그림의 삼각형 ABC와 DEF에서 각 A하고 각 D가 같다. 두 삼각형 합동이 된 조건을 모두 골라라. 두 개가 있다. 자, 요 각이 일단 같다고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뭐 비슷해 보이지만 같다는 보장이 없는데, 자, 각 보기에서 이제 그런 보장을 하나씩 해줄 때 우리가 합동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경우는 뭐냐 이겁니다. AB하고 D하고 뭐 대응해 보입니다. 그죠? 요게 이제 대응변이고 BC하고 EF하고 같다.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 돼요? 두 변과 그 사이각이 아니라 엉뚱한 각을 하나 알려준 거니까 이거는 SAS의 짝퉁이죠. 이런 거는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 여러 번 나온 거죠. 자, 2번은 뭡니까? AB하고 DE하고 같고 AC하고 DF하고 같다. 이거는 결국 두 변과 사이각이 같다는 걸 알려주는 셈이니까 2번이 일단 합동이 되는 조건입니다. 3번은 뭘까요? AC하고 DF하고 같고 BC하고 EF 같다. 자, 1번과 마찬가지 상황이죠. 두 변을 주긴 했는데 사이 끼인 각을 우리가 같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 다음은 뭔가요? AC하고 DF하고 같고 각 B와 각 E가 같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 준 거는 결국 얘랑 같다고 준 거랑 마찬가지죠. 두 각이 같으면 나머지 한 각은 자동으로 같게 돼 있습니다. 180도에서 빼니까. 그러면 AC하고 DF하고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변과 양 끝각, 즉 ASA 합동 조건이 되죠. 그래서 4번도 우리가 합동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5번은 뭔가요? 각끼리 다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변의 길이를 주지 않는 한 우리가 크기에 대해서 두 삼각형 크기가 같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양은 같을지 몰라도 합동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 4번이 되겠죠. 되시죠? 자, 유제해 보시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 삼각형 합동 조건 중에서 어떤 거냐 찾는 문제인데 오른쪽 그림에서 각 ABC 이렇게 표시한 거죠. ADE 이렇게 표시한 거죠. 그 다음에 AB하고 AD하고 같을 때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합동 조건을 말하여라. 자, 요 삼각형이 지금 합동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얘를 공통으로 끼고 있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요각
요 삼각형의 요 각이 일단 같다고 볼 수 있고, 얘랑 얘랑 같다 그랬고, 얘하고 얘는 뭡니까? 이 삼각형에서 각각 뭐예요? 지금 두 각 사이에 있는 거니까 결국 뭐야? 한 변과 양 끝각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합동 기호로 나타내면 삼각형 ACB라고 할까요? ACB 뭐 ABC라고 해도 되는데 ACB라고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랑 뭐가 되냐면 똑같이 지금 요 삼각형 이것도 역시 A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C에 대응한 게 E죠. AED 이렇게 써야 됩니다. B에 대응한 게 D고요. 그래서 순서를 맞추라고 했어요. 기호로 썼습니다. 그리고 합동 조건은 당연히 ASA 합동이죠. 아싸라고 합니다. ASA 합동. 한 변과 양 끝각이 같다. 자, 되겠습니까? 요까지 내용 잘 정리해 보시고요. 이제 대단원 끝났으니까 뒤에 그 연습 문제 어려운 것까지 꼼꼼히 하나씩 다 풀어 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단원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유형 4번의 유제 꼭 풀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